네, 7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액션 포텐셜 관련해서 쭉 멤브레인 포텐셜 그리고 소디움 포타슘 부분을 마무리를 하고요. 뒤에 이제 이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신경 전달과 관련돼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 약간 말씀을 드리면요.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지는 것은 액션 포텐셜의 크기나 폭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의 강도에 따라서 뭐가 변하는 거예요? 빈도요, 빈도. 여러 번이 있느냐, 몇 번이 있느냐. 빈도의 변화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극이 강할수록 액션 포텐셜에 나타나는 빈도는 증가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신경 자극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 리프락토리 피리어드라고 해서 불응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뭐 영어로는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셔갖고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극을 주어졌을 때 언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느냐? 뭐 아까 보셨듯이 강한 반응이 오면은 프리퀀시 빈도가 증가하는 형태로 해서 자극을 강하게 인지를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쵸? 근데 이렇게 자극을 받고 있을 때 when neuron cannot become excited again이에요. 다시 신경은 자극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 기간을 refractory period, 불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시기. 그래서 불응기에는 크게 두 단계가 있습니다. absolute refractory period라고 해서 액션 포텐셜이 발생하는 단계예요. 그래프에서 아까 이렇게 올라가 있는 요 단계가 될 거예요. 요 단계. 그래서 소듐 채널이 inactive. 정확하게 말하면은 소듐 채널이 활성을 띄었다가 closed된 뭐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요 absolute refractory는 말 그대로 절대 불응기예요. 어떠한 반응이 와도 새로운 자극이 일어나지 않는 단계고요. 그 뒷부분이 relative refractory period라고 이제 절대보다는 상대적인 불응기고요. 소듐 채널에 의해서 조절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예요? 분극, 탈분극, 이제 재분극 단계에서 하이퍼폴라라이제이션이 되는 그런 단계인데요. 소듐 채널이 열려 있습니다. 아직.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지만 very strong stimulus예요. 굉장히 강한 자극에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단계가 relative refractory period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액션 포텐셜은 각각 나눠져서 나오고요. 그 각각의 반응들은 신경 자극은 신경 반응이 일어날 때 all, or와 non 이벤트에 따릅니다.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마이너스 70에 뭐였어요? 레스팅 포텐셜에서 자극이 주어졌을 때 마이너스 55 극치를 넘어가야만 소듐 채널이 열리면서 액션 포텐셜이 발생을 하죠. 그 극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논이에요, 논. 그래서 all와 논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액션 포텐셜이고요. 레스팅 포텐셜 휴지기 전이 마이너스 55 실질적으로 액션 포텐셜이 발생하는 볼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요 고개를 넘어가야만 소듐 채널이 열리면서 액션 포텐셜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부위는 absolute 절대 불응기고요. 요 다음으로 액션 포텐셜이 끝나고 이제 이 부분 우리 흔히 말하는 하이퍼폴라라이제이션이죠. 과분극 상태. 소듐 채널이 계속 열려 있는 그런 상태고요. 요 단계는 relative refractory period라고 해서 상대 불응기예요. 아주 강한 자극이 있을 때 다시 신경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의 신경이라는 거, 신경의 자극이라는 거는 액션 포텐셜이 발생하는 동안은 어떠한 새로운 자극이 와도 새롭게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경의 자극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뉴런이라는 거를 기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런의 셀 바디가 있고요. 덴드라이트 받아들이는 부분, 그리고 다음 뉴런이나 또는 신경을 전달하고자 하는 근육, 엑손이 연결되어 있죠. 그 엑손에서의 신경 전달은 요 케이블 프로퍼티 성질을 따라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케이블은 말 그대로 선이에요. 전선이 쭉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전기가 전달이 되는 그런 형태이죠. Ability of neuron to conduct charge through their cytoplasm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에는 엑손의 사이토플라즘에 전기의 자극의 변화에 의해서 이동이 될 거고요. 그쵸? 그래서 뭐 하이 인터널 레지스턴스 저항이 높은 경우에는 전달이 잘 안 될 거고요. 저항이 작은 경우에는 전달이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멤브레인을 통해서 위킹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The neuron could not depend on cable property to move an impulse down the length of axon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일반적인 엑손에서의 전달은 케이블 프로퍼티를 따릅니다. 오케이? 근데 길이에 따라서 임펄스가 전달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 케이블 프로퍼티에 디펜던트 하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케이블 프로퍼티는 앞에서 뭐 말씀드렸듯이 엑손을 통해서 바깥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 안쪽은 마이너스 전화가 유지가 되고요. 특정 자극을 주었을 때, 뭐 인젝션 오브 포지티브 차지죠. 소듐 채널이 열렸다는 그런 개념으로 자극이 주어지면은 바깥쪽의 이온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탈분극 상태가 옆쪽으로 또 옆쪽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서 신경자극이 전달이 됩니다. 처음에 자극이 주어지는 부분은 강한 자극이 일어날 거고요. 쭉 흘러가면서 가면 갈수록 상세대 간다는 거죠. 그리고 스레스홀드 역치를 넘어서게 되면은 액션 포텐셜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상세되지 않고 쭉 일어나게 될 겁니다. all or no. 이 상태는 이제 액션 포텐셜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고요. 여기 이제 뉴런에서의 케이블 프로퍼티입니다. 컨덕션 오브 너브 임펄스예요. 그러면은 신경에서의 신경 전달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전도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좀 전에 나온 케이블 프로퍼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볼테이지 게이티드 소듐 채널이 열리게 되면은 웨이브라고 표현했는데요. 한쪽에서 시발이 돼서 시작이 돼서 계속 옆으로 파도를 치듯이 퍼져나가는 거죠. 웨이브 다운 the length of axon입니다. 그래서 액션 포텐셜이 한 부위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요. 그 탈분극된 것이 다음 부분으로 계속 전달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쵸? 액션 포텐셜이 발생한 부위, 파란 부위, 탈분극. 그러면은 레스팅 포텐셜로 있는 부분이 노란색이에요. 탈분극된 것이 자극을 옆으로 전달을 하게 되고요. 재분극이 될 거고요. 옆으로 또 넘어가겠죠. 레스팅 포텐셜로 다시 원래대로 하이퍼폴라라이즈 돼서 돌아갈 거고 재분극이 일어날 거고요. 재분극이 일어날 때 소듐이 바깥으로 나갔죠. 포타슘이 안으로 들어오고 파란 게 탈분극, 탈분극이에요. 그 옆으로 컨덕션, 전도되어 가는 형태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형태들이 케이블 프로퍼티, 전선의 성질을 가지고 전달이 된다는 거죠. 액션 포텐셜이 발생이 됐다는 전제에서요. 액션 포텐셜이 발생을 하지 않으면은 상쇄돼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스레시홀드를 넘지 못하면은. 이렇게 그 액션 포텐셜의 컨덕션 될 때 이러한 형태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지속적으로 전도가 쭉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멤브레인으로 소실이 없어야 돼요. 그 소실을 없애주기 위한 방법이 이 마이엘린 시트입니다. 그래서 이 언마이엘리네이티드 시트가 없는 언마이엘리네이티드 된 엑손에서는 일반적으로 짧은 부분에 천천히 어떤 자극을 보내게 될 겁니다. 슬로우한 자극을 보내게
될 거고요. 액션 포텐셜이 제너레이션이 돼도 옆으로 가면서 상쇄된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The amplitude of each action potential is same conducted without decrement라고 했는데 뭐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일정한 증폭에 의해서 각각의 활성전이 액션 포텐셜이 전달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일레이트 된 경우는 한 번의 액션 포텐셜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요 마일레이트가 돼 있는 인슐레이트, 코팅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로드 오브 랭비어라는 게 있죠. 랑비의 결정. 그 랑비의 결정을 통해서 improving the speed of cable property입니다. 그러니까 케이블 성질에서의 스피드를 중간중간에 이온을 투과시킴으로써 더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고요. 마이엘린으로 시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슐레이션 막혀져 있기 때문에 손실이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드 오브 랭비어에서 소듐과 포타슘의 익스체인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멤브레인에 1에서 1mm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이 공간을 통해서 소듐의 유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노드 사이에 이 액션 포텐셜이 계속해서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신경 전달, 컨덕션을 전도를 살타토리 컨덕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발생을 해서 그것이 일정하게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도약식이죠. 도약전도라고 얘기하죠. 가구, 가구, 가구. 중간중간에서 이러한 액션 포텐셜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엑손에 마이엘린 시트가 있고요. 신경의 전달 방향이 이쪽이라고 하면은 가면서 소듐이 안으로 인테이크 된다, 들어간다는 얘기는 탈분극이 일어나는 거죠. 오케이. 이게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는 재분극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마이엘린 시티가 되어 있는 그런 뉴런의 경우는 살타토리, 도약적인 전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액션 포텐셜의 컨덕션 스피드는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 뭐 단순하게 케이블 프로퍼티, 케이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이아미터가 클수록 관이 넓을수록 이란 말이죠. 그러면 더 빨리 전달이 될 거고요. 저항이 감소하기 때문에 또한 마이엘린이 돼 있으면은 도약 전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스피드로 전달이 될 겁니다. 씬 하고 마이엘리니스트가 없는 뉴런 같은 경우는 초당 1m밖에 못 가요. 근데 굵고 마이엘리네이티드 돼 있는 뉴런 같은 경우는 초당 100m를 갈 수 있습니다. 100배의 차이죠. 100배. 다이아미터가 넓고 마이엘린으로 인슐레이션이 돼 있으면은 더 빠른 신경 전달이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신경 세포의 이제 뭐 굵기죠. 컨덕션 벨로시티는 말 그대로 전도 속도예요. 보시면은 초당 가는 거리니까 70에서 120m 엄청 빠른 겁니다. 센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센소리, 특히 머슬 포지션, 머슬을 조절하는 그런 센서들은 굉장히 빠르고요. 터치나 프레셔 인지하는 것 또는 페인이나 온도를 인지하는 게 일반적으로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autonomic fiber to smooth and cardiac muscle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심장이나 아니면은 민문이 근육 쪽은 조금 느리게 전도가 되죠. 가늘잖아요. 다이아미터가 얇고 두껍다는 거죠. 근육에 들어가 있는 신경들은 굵직굵직하죠. 이렇게 그래서 다이아미터에 따라서 그리고 마이엘린 시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경의 전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신경 전도에 관련되어 있는 비디오예요. 뭐 액션 포텐셜과 관련되어 있는 비디오인데요.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를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주 내용은 이 그래프와 소듐 채널 그리고 포타슘 채널이 언제 열리고 언제 닫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분극, 탈분극, 재분극이 일어나고 신경이 전도돼서 전달이 된다. 액션 포텐셜, 활성 전위에 의한 컨덕션. 꼭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전기에 의한 신경 전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이라는 것은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동시에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케미컬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전기에 의해서만도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개가, 먼저 전기가 전기 전도에 의해서 신경을 전달하게 되고요. 그 엑손의 말단에는 뭐가 있어요? 시냅스라는 게 있죠. 시냅스. 결국에 일렉트로 케미컬이라는 형태로 신경을 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냅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할 건데요. 여기에서는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 뉴로 트랜스미터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쭉 설명을 그냥 지나면서 드릴 거고요. 그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드릴게요.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집중적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고, 심지어는 뭐 아미노 액시드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화학 물질들, 우리 몸에 존재하는 ATP도 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도 신경 전달 물질로 활용이 될 수 있다, 활용되고 있다라고 정도를 이제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시냅스는 무엇이냐? 여기 있듯이 functional connection between neuron and cell이에요. 이 시그널이죠. 그래서 신경과 신경이 작용하는 작용점, 세포, 근육이 될 수도 있고요. 를 연결해주는 기능적 연결 통로입니다. CNS에서는 this second cell will be another neuron이죠. 한번 CNS, 중추신경에서는 신경과 신경을 일반적으로 이 시냅스에서 연결을 할 거고요. 말초신경에서는 신경이 나간 후에 최종적으로 조절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second cell이 머슬이나 이제 그랜드, 샘 같은 곳이 최종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이오뉴럴 또는 뉴로머스큘라 정션, 뭐 옵튼, 콜 이런 곳들을 신경과 근육이 연결되는 곳, 뉴로머스큘라, 신경 근육이죠. 정션, 연결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마이오뉴럴이라고 해요. 마이오도 이제 근육입니다. 근육과 신경이 연결되는 곳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초신경 같은 경우는 세컨 셀이 일반적으로 작용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시그널을 전달할 때 앞쪽에 있는 거를 프리 스냅틱, 전 스냅이라고 얘기하고요. 뒤쪽 받는 부분을 이제 포스 스냅, 후 스냅이라고 얘기를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후, 프리 스냅틱, 포스트 스냅틱.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프리 스냅틱 뉴런은 can signal the dendrite, cell body, axon 뭐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 나갈 거예요. There are exodendritic, exosomatic, exo, 아소닉 시냅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대부분의 요 시냅스는 여기 있듯이 exodendritic and one direction으로 한 방향으로 내보내는 쪽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프리스냅에서 받으면은 프리스냅, 그 다음에 포스트 스냅으로 내보내는 한 방향으로 작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냅스는 일렉트리컬한 부분하고 케미컬한 부분을 둘 다 작용을 받게 됩니다. 그럼 먼저 이제 일렉트릭 스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렉트릭 스냅이라는 거는 엑손의 전기 전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전기 전달이 케이블 프로퍼티를 타고서 쭉 전달이 돼서 올 거고요. 요 일렉트리컬 스냅이라는 것이 작용되는 부분은 이제 스무드 머슬이나 이제 카디악 머슬이 주로 작용점이 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렉트릭 스냅이라는 것은 전기의 전달에 의해서 세포가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수축 또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들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연동운동, 소장 같은 경우 한 부위가 동시에 수축을 하고 이완을 하죠. 또 심장 함께 수축하고 함께 이완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해가 됐죠. 일렉트리컬 스냅은 보통 이런 공통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곳에 적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Between some neuron of brain and between glial cells 때도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전기적인 이동의 통로가 바로 갭 정션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온들의 이동을 통해서 서로 싱크로나이즈, 동시에 협력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게끔 작동을 해주는 거죠. Stimulation cause phosphorylation or dephosphorylation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뭐에? 커넥신 프로테인에. 이 갭 정션을 이루는 대표적인 단백질이 바로 이 커넥신 프로테인이에요. 이 커넥신 프로테인에 인산화가 되거나 탈인산화를 통해서 열거나 닫거나. 열리면은 이온들이 이동을 하겠죠. 모든 세포들이 서로 갭 정션을 통해서 이온이 서로 소통을 하니까 순환을 하니까 함께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기적 시냅스가 대표적인 이런 형태고요. 요 하나의 세포가 파라셀룰라예요. 세포 측면은 원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세포 간에. 그래서 이 갭정션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세포는 카디악 머슬, 스무드 머슬, 그리고 일부의 신경들, 굉장히 소수만이 이러한 형태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여기 있듯이 two cell interconnected예요. 내부적으로 갭정션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케미컬 스냅입니다. 케미컬 스냅은 말 그대로 화학물질을 통해서 어떠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고요. 이 케미컬 뉴로트랜스미터라고 부르죠. 신경 전달 물질. 엑손의 어디? 터미널 모턴입니다. 엑손 터미널 모턴. 엑손 말단이라고 표현하죠. 그 엑손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면은 다음 뉴론 또는 다음 신경세포의 수용체가 있는 곳에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 부분을 시냅틱 크립이라고 얘기하고요. 통틀어서 시냅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냅틱 크립은 이제 very small하다고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골짜기예요. 두 시냅 사이의 공간이고요. 여기 프리스냅과 포스트스냅이라고 표현했죠. 전 신경과 후신경 사이에 연결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공간이 있지만 완벽하게 분리돼서 존재를 하고요. 하지만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이런 셀 어데이전 몰레큘들, 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단백질들이 서로 분포를 하면서 잡아주게 되는 거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시냅이 이러한 공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이런 것들, 이러한 단백질들을 캠이라고 한다는 거죠. 셀 어디전 몰레큘. 아니면은 완전히 분리가 될 거니까요. 그 전자현미경으로 보시면 요 앞쪽 부분이 이제 프리스냅이고요. 요 안에 시냅틱 베지클이라고 해서 주머니죠. 시냅틱 베지클, 시냅스에 있는 주머니들이에요. 요 안에 바로 신경 전달물질, 뉴로트랜스미터들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전기가 쭉 전달이 돼서 내려오게 되면은 이 시냅스의 맨 끝쪽, 엑손 터미널 버튼에서 다른 이벤트의 발생으로 이 시냅스들을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시냅틱 크립이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C, A, M 셀 어데이전 몰레큘들이 분포되면서 서로 프리 스냅과 포스트 스냅을 어느 정도 붙잡고 있는 그런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뉴로트랜스미터의 분비는 어떻게 일어나냐? 오케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뉴로트랜스미터가 어떻게 분비가 되는지 꼭 기억을 했어요. 뉴로트랜스미터 is enclosed synaptic vesicle, 시냅틱 베지클이 요 안에 담겨져 있게 되고요.
엑손 터미널 쪽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요 엑손 끝에 쪽에 터미널 쪽에 시냅틱 베지클을 분비하는데 첫 번째 작용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볼테이지 게이티드 칼슘 채널입니다. 1번 액션 포텐셜이 엑손을 타고 엑손의 말단에 도달을 하게 되면요, 그 전기의 자극에 의해서 그쪽에 존재하는 볼테이지예요. 말 그대로 볼트가 바뀌면은 그 볼트를 인식해서 칼슘 채널이 열리는 거죠. 오픈하게 되고요. 칼슘 자극에 의해서 요 시냅틱 베지클들이 시냅스의 맨 끝에 쪽에 퓨전이 돼서 엑소사이토시스를 통해서 뉴로트랜스미터들을 시냅틱 크립에 쏟아내게 되는 거죠. Greater frequency of extra potential resulting in more stimulation of postsynaptic neuron이에요. 자극이 강하면은 액션 포텐셜이 강하게 일어나게 될 거고요. 빈도를 높이겠죠. 그러면 빈도가 높다는 얘기는 자주 좀 더 강한 분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칼슘 앤 시냅틱 베지클이라고 표현했어요. 처음에 칼슘이 볼테이지 게이트 칼슘 채널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고요. 요 들어온 칼슘이 여기 나왔죠. 그러면 시냅토타그민이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Serve as 칼슘 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냅토타그민이 칼슘의 센서예요. 칼슘이 시냅토타그민에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베지클이 포함되어 있는 뉴로트랜스미터가 이제 결합을 플라즈마 멤브레인이라는 말, 엑손의 끝에 부분이에요. 시냅스 부분에 결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 스네어 프로테인 세 종류의 SNARE라는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퓨전을 만들게 되고요. 칼슘 시냅토타그민 컴플렉스가 이 스네어 부분에 이제 위치하게 되면서 베지클이 최종적으로 퓨전이 되고 뉴로트랜스미터가 바깥쪽으로 엑소사이토시스 분비가 되는 그런 반응을 일어나게 됩니다. 1번 액션 포텐셜이 내려오고요. 2번 볼테이지 게이트 칼슘 채널이 열립니다. 그러면 칼슘이 안으로 들어왔죠? 이 칼슘이 칼슘의 센서 프로테인 시냅토타그민과 결합을 해서 컴플렉스를 만들 거고요. 이 컴플렉스에 의해서 요 시냅틱 베지클, 시냅스의 말단에 존재하고 있는 뉴로트랜스미터가 포함되어 있는 베지클이 끝에 쪽에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이제 퓨전이 돼서 다킹을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결합을 시키는 컴플렉스가 요 스네어 SNARE 컴플렉스에 의해서 결합을 하게 되고요. 이 결합된 시냅틱 베지클을 칼슘 프로테인 컴플렉스가 멤브레인에 퓨전을 시켜서 엑소사이토시스를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뉴로트랜스미터가 포스트 시냅틱에 존재하는, 제가 뭘 그리는 거겠어요? 리셉터죠.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다시 신경 전달을 시작을 하겠죠. 화학적인 반응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중간 세컨 메신저들을 작동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칼슘 바인 투 센서 프로테인 사이토플라즘 스냅타그민, 그리고 칼슘 프로테인 컴플렉스가 시냅틱 베지클이 스네어 컴플렉스와 락킹되어 있는 것을 퓨전 시키는 것을 자극을 하고요. 엑소사이토시스에서 뉴로트랜스미터를 분비를 유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고 여기에 말을 한번 꼭 붙여보세요. 액션 오브 뉴로트랜스미터, 액션 포텐셜에 의해서 엑손의 말달에 전기가 전달이 되고 칼슘의 자극에 의해서 뉴로트랜스미터가 이제 엑소사이토시스에서 분비가 되게 되고 어클로스 스냅스를 건너서 스페시픽 특이적인 수용체의 결합을 포스트 스냅에서 결합을 해서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뉴로트랜스미터들을 리간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리간드. 그러니까 수용체에 결합하는 자극원을 리간드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책이나 이런 데서 리간드 하면은 자극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형태로 자극원이 뉴로트랜스미터가 수용체에 결합을 하고 이 반응에 의해서 다음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리조트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오프닝 of chemically regulation 이온 채널이에요. 결국에 다른 이온 채널을 열게 되고요. 그런 이온 채널들은 리간드 결합에 의해서 열렸기 때문에 리간드 게이티드 이온 채널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쉽죠? 볼테이지 게이티드 이온 채널, 리간드 게이티드 이온 채널. 그리고 이러한 반응은 그레이디드 포텐셜이라고 표현합니다. 액션 포텐셜은 어땠어요? 역치를 넘으면 발생하고 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아요. all or none. 하지만 이런 뉴로트랜스미터에 의한 포스트 스냅의 작동 원리는 그레이디드예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자극이 와서 분비가 증가해서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요 리간드 게이트드 이온 채널이 열리면서 신경 전달을 한다는 거죠. 뭐에 달려있어요? depend on which 이온 채널 is open이에요. 이온 채널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소듐과 칼슘 채널은 익사이타툴이에요. 흥분 자극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떻게 활성이죠, 활성. 그래서 익사이타툴이 포스트 스냅틱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해요. EPSP, 익사이타툴, 활성, 액티베이션. 똑같아. 액션 포텐셜 만들어내는 애잖아요.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 그 다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내보내면서 평형을 다시 만드는 탈분국에서 재분국을 시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포타슘과 클로라이드 채널이 오픈이 되면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이에요. 과분국이죠. 그래서 이니비토리, 포스트 시냅틱 포텐셜, 그래서 IPSP, 이니비토리, 포스트 시냅틱 포텐셜, 익사이터토리. 이건 뭐예요? 이니비션과 관련되어 있는 포텐셜을 만들어내는 채널이라는 거죠. 소디움, 칼슘은 액티베이션, 포타슘, 클로라이드는 인액티베이션. EPSP, IPSP. EPSP는 멤브레인 포텐셜의 이제 스레스홀드에 도달하면 이제 작동을 하게 되고요. 활성과 관련되어 있는 포텐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액션 포텐셜을 최종적으로 끌어내게 됩니다. IPSP move the membrane potential farther from threshold죠. 그러니까 IPSP는 inhibitory post-synaptic potential이에요. 그러니까 이니비션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극치와 스트레스홀드와는 좀 멀어지겠죠. 반대, 억제의 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EPSP from other neurons, so summation of EPSP예요. and IPSP at initial segment of axon. 그러니까 요 두 개, EPSP나 IPSP라는 거는 중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여서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은 다시 뭘 만들어내는 거? Next to the axon hillock. 엑손 힐락은 셀바디와 엑손이 연결된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서 액션 포텐셜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림으로 뭐 표현이 아까 됐었어요. 그래서 시냅틱이 있고 받아들이는 이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셀바디에 붙어 있는 덴드라이트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다른 엑손이 붙어서 신경 전달이 일로 갈 거예요. 여기가 엑손 힐락이죠. 그러면 그레이디드하게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이 돼서 스레시 홀드를 넘어가게 되면은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자극이 계속 주어지게 돼서 여기서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지면 신경 자극이 다시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Summary of Neurotransmitter Action이에요. 프리스냅틱한 부분과 포스트스냅틱한 부분. 액션 포텐셜이 내려와서 볼테이지 게이트 칼슘 채널을 열면은 excitatory neurotransmitter, 흥분, 자극,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될 거고요. 그거를 반대쪽에 포스트스냅틱 뉴런에서 수용체들이 스페시픽하게 결합을 받아들이게 될 거고, 이게 리간드라고 얘기했어요. 뉴로트랜스미터. 리간드가 결합을 하면 리간드 게이티드 이온 채널이 열려서
소듐 같은 경우는 EPSP, 활성 전위를 만들어내는 애라고 말씀했습니다. Excitatory Postsynaptic Potential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에 의해서 컨덕션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엑손 쪽에 이니셜 세그먼트, 엑손에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볼테이지 게이티드 소듐 채널이 열리게 되면은 액션 포텐셜이 전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오케이? 이거는 이제 EPSP의 전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엑손 힐락이죠. 받아들이는 부위, 프리 스냅, 이게 포스트 스냅이에요. 덴드라이트 셀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스냅틱 포텐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PSP거나 또는 IPSP, 활성 또는 억제의 뉴로트랜스미터가 각각 다르게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어떤 뉴로트랜스미터는 소듐과 칼슘 채널을 열게 해서 EPSP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뉴로트랜스미터들은 포타슘과 클로라이드 채널을 열어서 IPSP를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맨 처음에 배웠던 액션 포텐셜, 임펄스 컨덕션에 대해서 신경 전달에 대해서 한 부분이고요. 지금 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결국에는 이 부분의 자극에 의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냅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컨셉, 특히 이 부분에서는 시냅스가 어떻게 작동을 해서 전달이 되는지 EPSP, IPSP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이외에 스페셜하게 케미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기에 의한 일렉트릭 스냅도 존재한다. 어디에? 스무드 머슬과 카디악 머슬. 오케이. 그러면 다음 부분은 이제 아세틸콜린인데요. 본격적으로 대표적인 시냅스에서 분비되는 뉴로트랜스미터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우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